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된 거 과연 호재일까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강연회가 있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강연회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강연의 주제는 일단 하단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모두가 외면하는 K 증시 드디어 때가 왔다. 오늘도 아침에서 시장이 흔들렸지만 제가 아침에 대놓고 얘기했죠. 이건 속임수다. 장 분명히 좋아진다. IT주들을 줍줍 매수해야 된다. 근데 바로 오늘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강연회 들어봅시다. 네, 직전 강연회에서 제주반도체 이렇게 콕 집어주셨는데 제주반도체 주가 상승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죠. 이번 강연회도 정말 중요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란톡방에서 미리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도 잘 견뎌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주반도체도 결국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종목들 이야기가 궁금한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참 이름 헷갈려요. 이게 이수그룹인데요. 제가 이거 불기둥 레이더 종목 얘기한 거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지지난주 1월 25일 날 얘기했던 건데 뭐 상한가를 가는 걸 원한 건 아니지만 장이 좋다라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고 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런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나 땅콩을 파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자, 일단 그거에 또 앞서서 일단 이스페타 케미칼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자,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시장 얘기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건 원래 정상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애들 한 300개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찾아봐봐요. 300개 있어요. 그러면 장이 좋으면 이런 애들 300개 중에서 200개가 다 급등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나쁜 장은 아닌 건 맞는데 너무너무 좋은 장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장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심심할 때마다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장. 옛날에 영화 그 작전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배우 이름 까먹었는데 근데 그 작전에 보면은 그 20%를 수익 내라. 그러면은 막 내거든요. 15% 수익 내면 15% 수익 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장이 좋을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이 오늘 나 1,000만 원으로 나 한 200만 원 벌고 싶어. 그럼 버는 거예요. 그런 장이 정말 쉽고 좋은 장인데 그런 장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받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서 급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녹화는 목요일 날에 하지만 방송은 아침 월요일 날 7시에 나갑니다. 그때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요거를 1월 25일 날에 찍어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역시 고점 돌파가 되면서 잘 올라간 종목이 되겠고요. 또 급등한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HLB 그룹주였는데 자 먼저 HLB부터 오늘 또 넘어갔어요. 또 넘어갔어요. 많이 갔어요. 얘는 적게 간 거 아니에요. 얘는 많이 갔어요. 이게 지금 2013년도서부터 차트인데 고공행진하고 있죠. 근데 얘를 여기서 뽑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공행진하기 전에 차트가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수렴 비슷하게 내지는 날바닥에 있을 때, 거기에서 여기 고점 뚫을 때, 날짜는 12월 14일 날, 그때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 게 85%입니다. 근데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다음으로 가면 또 HLB 그룹주를 또 추천했습니다. 자 바이오스텝, 얘는 지금 수익이 46%밖에 안 돼요. 46.2%인데요. 근데 저는 나중에는 이게 더 큰 수익 난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는 올라갈 목표치가 무지하게 커요. 이전에 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4천 원이죠. 4만 원까지 가면 지금부터 1000%가 납니다. 그래서 HLB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딱 봐도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 올라가면 2013년도서부터 이만큼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가 안 된다는 거지 고점 돌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100%, 200% 노리는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돼요. 되긴 되는데 올라갈 목표치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래량 너무 좋고요. 4만 원 가면 1000% 가면 좋지만 10,000원 정도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HLB보다는 얘가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목표치가 큰 겁니다. 목표치가 크다 그랬지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목표치가 큰 거고 강한 종목은 당연히 HLB가 주도주고 먼저 갔기 때문에 그쪽이 가야 얘가 가는 거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얘가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마찬가지 이것도 고점을 돌파할 때 1월 25일 이것도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같이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고점을 돌파. 이날 이상하게 제가 그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꽂혀가지고 그때 다시 고점 돌파하는 종목을 자주 얘기했는데 또 돌파하니까 잘 가죠. 이것도 바닥에서 이제 고점 돌파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올해장 2월달, 3월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르다, 내리다가 오르다, 내리다가 오르다. 그래서 계속 시장은 점점 이런 바닥 종목들을 무럭무럭 좀 자라나게끔 할 수 있는 장이라서 그래서 이런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은 올 연말까지 보면은 좀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면은 어제도 상담을 잠깐 했었던 카페24처럼 카페24도 뭐 처음부터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지금 내리락 하지만 언젠가는 또 오르락 하겠죠. 다 그랬어요. 에코프로 그랬고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놈이 참 오늘 괴상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침에서는 마이너스 10% 떨어지더니 장중에 19% 급등을 했습니다. 위아래 편차가 2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인데 뭐 이러다 저러다가 조정 마무리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하시라 그랬고 희망 목표 가격은 여전히 5만 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정받으면 6개월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 그랬지.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텐데 제주반도체가 일단 버텨주고 반등 주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오프닝 때도 얘기했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IT 부품주와 IT 삼성그룹주와는 호재입니다. 당연히 호재겠죠. 그게 뭐 악재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법 리스크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살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풀렸다. 그럼 당연히 호재겠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호재인데 시장에서는 아침에서는 별로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되면 됐지 악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심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아침에서 막 흔들리길래 제가 아침 방송에 좀 짜증을 냈어요. 아니, 어제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플러스가 났고, 미국 시장 무슨 FOMC 뭐시기 때문에 또 뭐 5월 달에 또 한다 안 한다. 기대가 후퇴 때문에 미국 시장 빠졌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졌나 한번 보자고요. 아침 방송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아침 방송에 제가 좀 짜증내면서 뭐런 얘기를 했죠. 빠지지도 않았다. 뭐가 빠졌냐. 나스닥 뭐 빠졌어요? 손톱만큼 빠졌나? S&P 500 빠졌어요? 내가 봤을 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빠졌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뭐 0.3%? 에이, 이렇게 떨어져야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야 떨어진다는 거지. 뭐 여기서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자, 그리고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는 또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어제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 경신을 했고, 계속 차트 보면은 바닥에서 계속 올라갔어요. 사상 최고 경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닥에서 주구장창 역사적인 상승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통틀어서 고점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오늘 그래도 그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호재와 미국 시장의 여전히 나스닥의 강세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다. 그러면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한 1, 2주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오늘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막판에 나왔죠.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아침에는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막 짜증내면서 이거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이거 속임수다. 이거 분명히 반등 나온다. 그래서 분차트에 보니까 막 V자 반등 나오고 막 하는 거 보고 주워 담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 이거 흔들리는 거 속임수입니다. 이거 주워 담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느낌적인 느낌이 왔기 때문에 아침에 주워 담으라 그랬는데 일단 그게 맞았고. 그래서 그래서 막 제주 반도체도 10% 빠지다가 19% 급등하면서 상한가처럼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 케미칼 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이긴 한데 어쨌든 같고, 그다음에 다른 IT 섹터들도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하여튼 뭐 대부분 그죠, 가온칩스라든지 그러니까 다들 오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IT는 죽지 않습니다. IT주들은 일단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또 고가를 또 돌파를 하고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여기 돌파하면 작년에 고점 돌파하는 겁니다. 작년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고점이긴 한데 1월 2일이긴 한데 그냥 이걸 작년 고점에 합시다. 작년 고점, 요거 고점 돌파하게 되면 IT주들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부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강연회 올 때에서 왜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그거보다는 자동차를 해야 된다. 근데 자동차가 싫다. 그럼 IT 하면 돼요. IT도 싫고 자동차도 싫다. 그럼 일단은 올해는 돈 벌기 싫다라는 얘기로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돈 벌고 싶으면 일단 그쪽은 가지고 챙겨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테마주들 많죠. 뭐 저출산도 있고 5G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유가도 있고 뭐 초전도체도 있고 그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주도주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시장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강연회를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강연회도 꼭 한번 시청을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연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강연회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동차와 IT 일단은 요거 얘기를 해주려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없고서는 올해 주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IT랑 자동차가 가야지만 제약주도 가고 건설주도 가고 조선주도 가고 해운주도 가고 은행주도 가고 증권주도 가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를 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제가 작년에서는 계속적으로 IT가 주도주고 IT를 해야 된다. 계속 IT만 얘기를 했어요. 강연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IT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IT만. 그냥 IT만 얘기했어요. IT. 기승전 IT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강연에서는 기승전 제주반도체다 정도까지. 그래서 IT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IT는 기본으로 챙겨가고 자동차와 함께 이제 바닥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테마주들이.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근데 바닥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연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이게 강연회를 하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여기 들어오셔갖고 해야 되는데 녹화 방송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요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요걸 놓쳐서 그 다음 강연회 한 6월 달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들으면 이미 종목을 다 움직이고 나서 다 올라가고 나서 제주반도체 같은 데 두세 개 나온 다음에서 여러분 들으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하니까 꼭 들으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과연 자동차를 정말로 미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를 미는 건지 아니면 제약주를 미는 건지 IT를 미는 건지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직전 강연회에서 제주 반도체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번 강연회만큼은 반드시 시청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다시 보기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실시간으로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소식뿐만 아니라 나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안으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입장 가능한 인원수가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참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입장이 가능할 때 지금 빠르게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200원에 네. 12%. 35,200원 매수가에 12% 비중이신데 오늘 현대로템 종가 살펴보니까 27,1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현대로템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로템은 뭐 수소차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 이슈도 가지고 있고 이슈는 많은데 요즘에 좀 안 움직여서 그렇죠? 좀 답답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볼게요. 시가총액도 거의 3조 가까이나 되는 종목이고 추세도 괜찮고요. 뭐 이슈도 괜찮아요. 뭐 전기차가 지금 힘을 못 낸다고 한다 그러면 그다음은 또 수소차. 근데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또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날씨가 또 추운 나라에서는 또 전기차가 또 그렇게 또 배터리가 또 금방금방 또 원래 배터리 성능이 이게 전해질로 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 데에서는 이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갖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차를 이제 다시 팔고 사야 되는데 이게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뭐 배터리가 이게 성능이 다 달아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안 생기지만 한 몇 년만 지나면 2, 3년만 지나게 되면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이제 배터리가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문제점을 알고 전기차에 대한 약간 회의론 이런 것들이 지금 살살살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다음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길 것 같기도 하고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어쨌든 수소차 부분도 그러니까 수소차도 수소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탄이죠. 수소를 태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전기 부대처럼 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전기로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수소로 대처를 하면서 어쨌든 그것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걸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당장은 이제 전기차 쪽이 좀 시큰둥하다 보니까 수소차도 지금 약간 시큰둥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움직이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면, 아니면 전기차 부품이 급등을 하거나 그러면 얘가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얘는 방산으로, 그렇죠. 올해는 좀 방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그 전쟁 상황들이 뭐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방산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터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올해 안에.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얘가 좀 잠잠하죠. 움직임도 없고 그냥 보유만 하셨다가 올라갈 때가 되면은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실릴 거예요. 이전에 여기 보면 4월 달에 거래 실리듯이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카타르에서 무기를 사든, 아니면 사우디에서 무기를 사든, 이란에서 무기를 사든, 뭐 중동에서 어느 나라가 무기를 사든, 유럽에서 사든, 하여튼 무기를 산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거래가 실리면서 그때는 뭐 수익은 당연히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일단 저는 좋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 전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12만 원에 5%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12만 4,900원이죠.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좀 그래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제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좀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좀 그러고 한 14만 원 정도로 보면서 박스권 매매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13만 빠졌으니까. 원까지 갈란가 했더만 그래 14만 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막 좋게 나올 때선 14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30만 원, 40만 원을 봤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뭐 과거에 막 우리나라에 이제 요우코 막 그러니까 중국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뭐 신라 호텔이라든지 뭐 롯데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이런 데 가갖고 가면은 막 그때 막 보따리 상들이 그냥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끌고 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쓸어 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인가? 그랬을 때가 있었었는데 요즘에서는 뭐 코로나 이후에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전만큼 그렇게 한국산에 대한 그것보다는 이제 자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뭐 좀 예전보다는 조금 흥행도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 영광,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초급등 이런 흐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당장 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13만 원까지 가겠나 싶어가지고. 13만 원? 13만 원까지는 가죠. 13만 원까지는 가고 한 14만 원, 그러니까 박스권 정도로. 왜냐면 워낙 얘도 많이 빠진 종목이라 원래는 차트만 보면은 한 20만 원까지는 봐야 될 종목인데 지금 이쪽이 이슈가 왔다가 갔다가 막 이래 버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14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13만 원 정도도 뭐 1차 저항 때니까 뭐 거기서 단타를 치겠다 하면은 뭐 말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너무 조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12만 원에서 13만 원 8% 정도 먹고 파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14만 원까지 약간 목표 가격 늘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도 쪼개가지고 13만 원에 한번 팔고 14만 원에 한번 팔고 그렇게 해서 매매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 수급과 차트 모양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모레퍼시픽 상담 들어봤는데요. 14만 원을 상단으로 잡고 매매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라다이스 궁금합니다. 네, 파라다이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5,500원에 비중 40%입니다. 네, 15,500원 매수가에 4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13,020원이면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해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40%면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손실을 보니까 한 15%, 16% 정도 되거든요. 네네. 자, 이거 지금 갖고 계신 지 한 4, 5개월 되신 건가요? 아니면 더 오래 계시는 건가요?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9월 달 이 정도 첫 진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네. 9월 달. 사실 그때서부터 IT 섹터를 공략했으면 지금 벌써 수익으로 돌아섰을 텐데. 제가 네. 그때 7월 달, 8월 달, 9월 달 계속 IT를 밀었거든요. 왜냐면은 네. 우리나라는 IT 기업이고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걸 그때 저는 확인을 먼저 미리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그때 10월 달 이후서부터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거고, 그 디램 가격 당연히 반등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고, 네.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올라가 다 올라가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냐면 지금 16%밖에 손실이 안 났단 말이에요. IT주들은 제가 못해도 지금부터 50%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올 연말까지 보면 최소가 50%고 많이 올라가면 뭐 100%, 200% 올라가는 애들 나올 거고요. 뭐 앞서서 제가 뭐 제주반도체도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했어요. 뭐 제주반도체, 뭐 LB쌤 있고 SF반도체, HPSP, 뭐 가온칩스, 뭐 등등등 많은데 다 잘 올라갔는데 걔들이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손실이 뭐 30%, 50%가 아니니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 지금 손실이 16%니까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15,500원. 그래서 한 15%, 16% 손실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올라와서 저항대 부딪힌다. 한 14,500원.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 번 파시는 게 좋아요. 아,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네네. 그리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그때 당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 뭐 연말에 이제 다들 뭔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회사 측에 물어보면 네. 지금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배당이 지급될 것 같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이 한 5년 만에 역대 최대치가 지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인가 그렇게 얘기 그게 작년에 나와가지고. 나왔던 얘기예요. 롯데 호텔에서부터 해서 이 면세점이 이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서 얘네들이 강했느냐. 물론 시장도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조명이 되면서 시장에서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아, 펌프질을 막 올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 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펌프질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뭐 또다시 뭐 이제 뭐 일본에 있는 뭐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배팅 금액을 뭐 10배로 올려가지고 막 여기서 막 누적 금액을 막 400억씩 질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 나오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수익 난다. 그럼 그때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모아지는 뉴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저출산 알려주는 뉴스가 더 좋아요. 그리고 잘 움직이고, 그렇죠? 네, 네. 사실 한 6개월만 하더라도 저출산 관련 쳐다도 안 봤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뉴스는 나왔지만 뉴스는 뭐 1년 내내 나왔어요. 저출산 뭐 문제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움직이고 거래량도 실리잖아요. 네.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뉴스가 좋으면 뭘 합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잖아요. 언젠간 가겠죠. 모든 주식이 언젠가 요즘에 보면 이마트도 잘 가거든요. 이거 얼마나 안 갔던 종목인데요, 이거. 근데 요즘에 잘 가죠. 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제가 손실이 한 30%, 40% 넘는다 그러면 뭐 이것도 가겠죠. 그냥 가져가세요. 뭐 그냥 뭐 언젠가는 갈 거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더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네. 손실이 16%밖에 안 되면 조금만 더 반등 주면은 뭐 5%, 10% 정도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실리면은 제가 다시 뭐가 이슈가 생겨서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더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반등을 주면 IT를 지금 사도 지금 늦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IT를 사야 되고 IT가 싫으면 뭐 저출산 관련주 사든가 아니면 지금 바닥에서 좀 거래 실려 있는 거 지금 올해 봤을 때 제가 이제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선인이
에너지 그러니까 기후 정책을 배제하고 자국의 에너지 기업들한테 돈을 실어주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쓰고 자동차 업종을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LNG 가스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GSE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차트가 다 바닥인데 거래가 실렸어요. 다 이거 봐봐요. 거래는 엄청나게 실렸는데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서 이런 애들이 50% 가기가 편하지 거래도 안 실려 있는 파라다이스는 어느 천년에 그 실적 믿고 개인들이 자꾸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 이해 충분히 되셨을 거라 보고 반등 한 10%만 주면 뭐 지금 손절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이것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10% 정도 올라오면은 종목을 거래 실린 애들로 제일 안전한 건 IT입니다. 자동차도 좋은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올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손실 구간이 10% 안쪽으로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거래량이 더 많이 실린,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 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9,664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매수가가 39,963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29,850원이네요. 5%대 네네.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아직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했어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자, 요 종목은 제가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 수익률 2위입니다. 1위가 제주반도체고요. 2위가 얘인데 제주반도체는 780%대 수익.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작년 11월 달 추천해서 680%대 수익. 별로 안 났죠? 한 1000% 네. 나야 되는데. 네. 뭐 1000% 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수페타시스 이게 이제 최근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 빠질 거라고 경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정받고 나서 이제 얘도 올라갈 거다. 해서 진짜로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지난 다음에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나기 전에 얘기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 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진짜 떨어졌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갈 거다 했는데 진짜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이다 해서 지금 박스권이 중에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표적 종목으로 추천했는데 혹시 오늘 아침 방송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봤었으면 추가 매수 예.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추가 매수보다도 네. 이게 올라가다가 또 음. 아주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거 답답할 것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근데 팔고 나서 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 팔았더니 또 4만 원 가고 5만 원 가면 어떡할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이거가 수익을 조금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정말 축하를 드리는데 대부분 네. 사람들이 수익 났던 종목에서 계속 고점에서 놀다가 네.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에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수익을 냈던 그 좋은 기억 때문에 고점에서 계속 이걸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셀트리온도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물리냐면 여기서 깨졌던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요. 여기서 수익 났던 사람이 다 물립니다.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LNF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물리냐면 여기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물립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깨져요.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거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벌었던 사람이 똑같은 종목으로 벌었던 것만큼 그대로 다 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었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더 간다고 봐요. 다행히도. 네. 나중에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는 제가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조심하라고. 제가 펄어비스도 경고했죠. NC소프트도 경고했죠. 셀트리온도 경고했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경고했어요. 저는. 다 고점에서 다 떨어질 거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선 경고했는데 저는 지금 좋게 봐요. 그리고 오늘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박스권으로 여기는 가겠죠. 여기 33,000원, 34,000원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거기고요. 네. 더 잘 가면 여기 고점도 뚫을 건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그러면은 여기 20%가 아니고 2만 %를 실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시장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고점 부분에서는 절반을 파시고요. 나머지는 욕심이 나면은 4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 그럼 34,000원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그렇죠.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나머지 욕심이 나면 근데 욕심이 없으면 34,000원에서 거의 다 팔고 조금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럼 그리고- 34,000원은 1차 매도점이고 2차 매도점은 4만 원이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34,000원 갔는데 뚫지를 못하고 조정받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또 내일오면 또 사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매도점이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위지고요. 네. 9,300원에 20%인데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궁금해서요. 네, 매수가가 9,30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7,860원이네요. 실리콘 응급제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어요.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종목이 안 움직이는 것은 네. 움직이는 애들은 각도가 이렇게 횡보하지 않고 이렇게 로켓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각도를 서야 되는데 네. KGB는 지금 너무 횡보를 하죠. 네. 이게 이제 가지 않겠다라는 세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언젠가는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긴 할 겁니다.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한번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때 왼쪽에서 건드렸었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똑같이 횡보를 하더라도 네. 근데 이때가 아니고 이제 상승하고 나서 쭉 빠진 상태에서 뭐 한 이 우측에서 여기서 공략하신 것 같아요. 느낌은 아니요, 전에 수익 많이 났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번 했는데 네. 따라가다 보니까 14,000원에 물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조금 하다 보니까 더 내려가고. 근데 14,000원에서 물타기 했는데 상당히 낮게 그래도 물타기는 잘하셨네 그래도. 왜냐면 조금 여기도 덜어냈어요, 오늘. 근데 어쨌든 14,000원에서 물타기 하다 보면은 단가가 10,000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어려웠을 텐데 네. 어쨌든 물타기는 그래도 물타기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거거든요. 적게 깨질 거를 돈 더 넣어서 더 깨지는 거.
장점은 단가를 낮추는 거. 그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줘야 될 텐데 지금 주가를 봐서는 계속 횡보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거래량을 봐서는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약이 없어요. 언제 매집이 끝날지는 모르겠고 더 횡보를 하긴 해야 됩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요 보니까 7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전주 같은 느낌인데 좀 시간을 좀 두고 뭐 1년 안에는 그래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뭐 튈 거예요. 만약에 거래가 많이 실리면 과거에 여기 7,000원짜리가 21,000원 가듯이 이런 식으로 크게 갈 수도 있어요. 막 100%, 150% 올라갈 수도 있는데 1년 정도 횡보한 다음에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세력들이 뛰어 올리면 근데 아직 이 세력들이 올릴 생각은 없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피를 말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걸 좀 참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은 더 이상 실지 마시고 보유한 것만 가져가시고 이게 좀 각도를 이렇게 세우는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은 서현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모양 이쁘죠. 일단 각도를 세우면서 거래가 실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계속 횡보를 하니까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KGB 보유만 하세요.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어렵다 해주셨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무가요. 나무가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21,500원 10%. 21,5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시고 비전 프로 관련해서 묶이고 있죠. 지금은 16,6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지금 기운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자이언트 스텝이요. 자, 종목 말고 나무가만. 나무가만. 그렇죠, 나무가만. 아니요, 지금 그냥 못 모르고 사가지고 아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어쨌든 나무가도 카메라 관련주 쪽이고 이때 비전 프로 그 애플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그거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맞죠? 그 이슈로 사신 거죠? 그냥 갑자기 그냥 보고 샀어요. 네. 제가 방송 좀 잘 보시.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도 많이 했었었는데 애플에서 만든 그 안경 고글같이 생긴 비전 프로 여기저기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별로다.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2월 2일 날에 뭐 공개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저는 이미 벌써 1월 달에 이거 뉴스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에 뭐 비전 프로 관련주들 분명히 빠질 거다. 왜냐하면 가격이 460만 원이 되는데 일단 이따만 하잖아요. 그걸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걸 뭐 본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뭐 이거 뭐 있으나 마나 뭐 물론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별로 판매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 막 판매가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도 뭐 이제 사용기가 올라왔는데 많이 쓰면 막 어지럽고 막 그렇대요.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료 소멸로 떨어진 건데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가 그때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이슈가 있기 전에 바닥에서 싸게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1월 11일 14,000원에 사가지고 22,000원에 팔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이슈를 타고 막 올라갈 때에서 21,500원에 사신 거라 이건 기다려야 돼.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거래량 봐서도 차트를 보면요. 이 거래가 지금 여기 막 실렸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거 누가 확 팔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력은 한번 턴 것 같아요. 우리가 기관들이 싹 다 털었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좀 보류를 하시고 이게 없었으면 지금 강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은 이게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이거는 지금 사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들 보면은 이렇게 막 강하게 올라간 게 있는데 강하게 올라갔다가 쪽 빠지면 사야 되는데 얘는 거기에 제외가 되는 종목. 왜냐면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지금 긴 요 장대 음봉에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쨌든 안 좋은 얘기니까 듣기는 싫어하시겠지만 추가 매수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카메라 관련주니까 이제 비전 프로 말고 그 이후에서 이제 또 카메라 이슈로 또 다시 움직일 거니까요. 한 달만 참으세요. 한 달 참았다가 추가 매수는
한 달 정도 참았다가 단가 낮추러 들어가서 다시 또 2만 원 올라옵니다. 그러면 되죠, 그렇죠?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러니까 당장 추가 매수하면 힘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넉넉하게 기다렸다가 일단 강연회도 보시고 다음 주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 IT 섹터들 좋아요. 얘도 IT인데 지금 재료 소멸 때문에 당장 힘든 거니까 나중에 결국은 2만 원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희망 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가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어렵지만 그래도 손절할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조금만 더 들고 간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기운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유튜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님이 남겨주셨고 에코프로 머티를 주셨어요. 202,630원에 비중이 30%인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오늘 159,2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630원 매수가입니다. 매수가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안 좋게 설명한 것 같으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2차 전지도 가요. 근데 2차 전지를 할 거면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를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2차 전지가 싫어서는 아니라 그랬죠. 싫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차트를 보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정말 2차 전지를 너무너무 싫어하면 전고체도 얘도 쳐다도 안 받겠죠. 그러니까 절대 저는 2차 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걔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낫고 이런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왜냐면 얘네들은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요. 봐봐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피 한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 얘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상장이 돼서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얘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왔죠. 600%나 올라왔네요. 500% 넘게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도 세게 내려오지만 2차 전지도 주식입니다. 올라와요. 에코프로도 반등 줄 거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보다는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IT 섹터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물려도 살아납니다. 2차 전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러다 시장 꺾이거나 조정 세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게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잘해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저점 지지하죠. 20만 원 지금 수익이 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뉘앙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익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지하다 다시 반등 주면 20만 원에서 22만 원에서 한번 터세요. 꼭 한번 터시고 여기 고점 돌파하고 날아간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이거 쫓아갈 거면 차라리 전고체 배터리 하세요. 차라리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말고도 안 움직인 자동차 부품주나 전고체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강연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볼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월 25일에 매수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죠. 누적 수익률 45% 넘어서고 있고요. 현대로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보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14만 원을 상단으로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